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종합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지난 22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고리 코스모스 축제에 4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고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언급하며 고리시 축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 다음의 4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고려한 맞춤형 편의시설 확충, 둘째로 깡통 열차와 같은 미니 관람차 운영, 셋째로 SNS 인증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리시의 다른 명소와 상권 연결, 마지막으로 고리시 상권 활성화재단의 와고리 캐릭터와 굿즈 활용 등의 고리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이경희 의원은 앞으로도 매년 많은 관람객들이 고리시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고리시의 축제가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리시의회 양경혜 의원은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양 의원은 고리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41세에서 60세까지의 중장년층은 현재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퇴직 후에는 재취업이 어렵고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한 역할 상실로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 집행부의 4가지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중장년층 재취업 및 창업 지원 강화, 또 심리적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동형 중장년층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양경혜 의원은 나라와 사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희생한 중장년층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는 행복한 고리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리시는 지난 22일 8호선 구리역에서 복합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적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 상황은 8호선 구리역 승강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난동범에 의해 놀란 시민들이 대피도 중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면서 인파 밀집 사고가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가정했으며 17개 유관기관은 통합지원본부와 현장 응급의료소를 운영하며 실제 상황처럼 각자 맡은 임무에 총력을 기울이며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현장을 진두지휘해 무사히 훈련을 마쳤습니다. 고양특례시는 2024년 고양특례시 제5호 공예명장으로 도자 분야 김형준을 선정하고 지난 2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생 때 도자 분야에 입문한 김형준 대표는 도예학 석사 과정을 거쳐 사람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해오다 2019년부터 한국의 도깨비를 주제로 인센스 버너, 오일 램프, 화병 등 다양한 작품을 창조하고 브랜딩해 미국, 대만, 프랑스에 수출하는 등 한국의 도깨비와 도자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영준 대표는 2023년부터 외국인을 위한 한국 전통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자체 개설해 직접 운영하고 대학과 공공기관 강의 및 창업 멘토로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김영준 대표는 앞으로도 한국의 전통에서 모방한 독창적인 도자 제품으로 도자공예의 새로운 가능성과 확장성을 제시해 한국의 전통공예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고양시와 경기도의 문화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며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일 고양시청에서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호주 출장 중 거둔 주요 성과 추진을 위한 담당 부서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기획정책안 주제로 개최한 이날 실무협의회는 아동보육과 행정지원과 평생교육과 등 주무부서 담당 팀장 및 주무관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내 찰튼 브라운 지사 존 폴 칼리지 초등학교 설립, 골드코스트시와의 우호도시 자매도시 결연 추진, 어스픽스와 고양형 스마트팜 구축 협력 등 장기적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 결과를 종합하여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산마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지난 17일 아이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참여 숲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숲놀이는 그간 산마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특색 교육으로 운영했던 숲체험과 연간해 계약하며 가을철 숲과 관련하여 나무 열매 관찰하기, 복자기 씨앗 날리기, 도토리 굴리기 등 총 6개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산마루 초등학교 이승택 교장은 유치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숲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양주시는 고위험군의 건강보호와 중증 합병증 위험을 낮추기 위해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년, 2025년 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면역 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JN1 백신을 사용하여 접종 대상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는데 두 백신은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돼 상호 간섭 없이 면역력을 형성하여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두 질병을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저브 부평 생태습지원에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황화코스모스가 만개했습니다. 부평 생태습지원은 봉선사천과 왕숙천이 합류하는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원인데요. 현재 습지 중앙을 흐르는 칠계천과 만개한 황화코스모스가 어우러진 풍경으로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실개천에 따라 조성된 데크로드를 통해 가까이서 습지를 관찰하며 자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친환경 생태학습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김학철 공원 녹지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부평 생태습지원과 같은 하천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제341회 임시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교량 명칭 재심의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가지명위원회가 33번째 한강 횡단교량 명칭을 고덕 통평대교로 결정한 데 대해 구리시민의 실망과 분노를 대변한 것으로 이 건의문은 구리대교로 명칭을 재심의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구리시의회는 2024년 8월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조력하는 등 그동안 구리대교 명명을 위해 총 5번의 건의문, 입장문, 결의문을 채택하여 구리시민의 염원을 대변해왔습니다. 조사모 연예인 봉사단 구리시지회가 구리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봉사단체를 초청해 지역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 시 자원회수시설 내 운동장에서 펼쳐질 구리시 봉사단체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조사모 구리시지회가 창단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했는데요. 이 행사에 시 소재 봉사단체의 회원 500여 명을 초청해 교류를 증진하는 동시에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됩니다. 볼거리에 이어 각종 과일은 물론 한식 뷔페 등 먹을거리와 한신기업 금대현 대표가 닭강정과 떡볶이 등 간식거리를 제공해 참석자들의 입맛을 자극할 예정이며 화장품 1000세트를 마련해 참석자 모두에게 사은품으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구리시지회 이명시 회장은 창단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인데 무엇보다 지역 내 모든 봉사단체의 소통, 화합, 단결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울림 한마당이란 뜻처럼 모두가 어우러져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자리를 빛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